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이 피스메이커라면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안보 문제로 얘기가 옮겨가는 건데 안보의 가장 중심에 남북 관계가 있고 예. 거기에 결정적인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미국일 수밖에 없어서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것도 뭐 우리가 뭐 버티고 뭐고 할 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안보 문제의 핵심은 핵이죠, 핵. 예. 근데 북핵은 그 본질이 북미 적대 관계의 산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엔 연설에서 END 얘기했잖아요. 그중에 다 중요하지만 N, normalization, 관계 정상화. 예, 예. 그러니까 북미 간의 적대 관계. 지난 북한 정권이 태어나서 80년 동안 세계 최강의 미국이 한 번도 국가 승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적대 관계 속에서 이제 북한의 표현으로 최강국이 우리를 압살하려고 하니까 자구책으로 우리는 WMD 개발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예. 북한 정권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 15명입니다. 트루만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15명의 대통령이 어떤 정권도 북한을 인정하거나 북한 지도자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예.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인정하고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를 상대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의미에서는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스스로 평화의 전도사를 자처하지 않습니까? 예. Preacher of Peace. 그 평화의 전도사 또 노벨상에 대한 꿈을 안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받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이것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준다라든가, 그죠? 아니면 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늦출 수 있게 하는 어떤 역할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기본적으로 어떤 의구심이 있냐면 트럼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도 봤지만 그때 같이 방송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노이에서 잘 됐으면 지금 세상이 좀 바뀌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통탄할 일입니다. 사실. 예. 근데 그때 트럼프의 모습도 어떤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평화의 전도사가 아닌 비즈니스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 의구심을 아직도 갖게 되고 이 사람이 뭐 노벨 평화상도 물론 관심이 있겠죠. 허구날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접근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과연 평화만을 위한 것인가? 뭐 평화 가져다 주는 이익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인해서 접근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내 비즈니스는 아닌데 하면 어느 날 또 갑자기 덮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변덕스러움. 그런 위험이 있죠. 예. 제가 조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앵커님을. 예. 트럼프가 이 피스메이커란 말은 취임사에서 했습니다. 취임사의 마지막 결론에 나는 제2기 대통령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근데 이 피스메이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이라서 자기 가치가 평화가 자기의 꿈이 아니라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피스메이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관심 받기 좋아하는 땡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자기가 함으로써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나오는 거죠. 예.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이라서 잘하리라고 전부 믿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북한의 문을 열고 유일한 긍정성을 끌어내되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끌어내는 페이스메이커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쭈쭈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거와 플러스해서 이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서 남북 관계의 발전으로 북미 관계를 돕거나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김대중 대통령 때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닫혀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6년 전 2019년 1월 1일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어떠한 조건 없이 어떠한 대가 없이 금강산과 개성을 열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받아서 남북관계를 치고 나갔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노이가 달라졌을 겁니다. 예. 남북 관계가 이 발전됨으로써 북미 관계를 돕고 견인하는 그런 철호의 기회를 예. 놓쳤던 것이, 왜냐하면 그때 이른바 워킹 그룹이라고 해서 발목이 잡힌 거거든요. 남북 관계는 북미보다 한 발짝 뒤에 가야 된다. 지금도 그런 기류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페이스메이커라는 건 남북 관계를 일단은 정상화시킬 때 우리의 역할이 생깁니다. 단적으로 제가 2005년 6.15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대통령 특사로서 5시간 동안 대화하고, 그리고 핵 포기, 그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핵 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고 돌아왔을 때 미국의 대접이 달랐습니다. 남북이 물꼬가 터지고 남북이 신뢰가 생기면 미국이 우리를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 대우합니다. 그러면 남북이 끊어져 있으면 우리를 상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하루빨리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아직도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요. 이해는 뭐 다 됐습니다. 사실 아까 우쭈쭈 때문에 다. 이 얘기도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우리가 패싱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덜덜이가 되고 북미가 만날라 그러고 김정은과 트럼프는 자기들이 만날라고 하겠죠. 근데 그걸 너무 패싱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은 막교되는, 그건 잘못된 페이스메이커거든요. 일단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낮추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고, 뭔가 잘 안 들릴 때는 우리가 오히려 앞장서서 하는 게, 실제로 더 빨리 달릴 때는 페이스메이커가 더 빨리 달려야 되고 시대에 따라서 뒤에 따르니까 그 조절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렇죠.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하면 그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또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요즘 그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하고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러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죠. 특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뭐 더 말할 나위도 없는데, 이렇게 상대가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무엇을 제안한들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미국과 북한이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죄송하지만 통일부 장관으로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통일부 장관으로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또 북한 체제의 특성으로 보면은 참 그 지도자의 정체성, 지도자의 그 정책 방향 노선이 너무나 우리 한반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미국과 또 우리 대통령. 예를 들면 트럼프 당선이 작년 11월입니다. 근데 11월 당선 일주일, 2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화성 19형을 발사합니다. ICBM. 그 뒤에 1년 동안 지금 멈췄습니다. 1년 동안이요. 또 2022년 3월 9일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날입니다. 당선 날 보름 뒤에 ICBM 화성 17형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31개월입니다. 22년 3월 9일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당선까지, 윤석열 당선에서 트럼프 당선까지 요 2년 반 기간 동안에 ICBM을 12차례 발사합니다. 12차례. 제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의 준비가 끝났다라는 말씀은 어느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2017 어느 수준? 제가 단어 선택을 잘못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질문이 약간 좀 압박용 질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개된 정보와 자료와 그다음에 우리가 포착한 징후들로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백악관이 최근에 조건 없는 대화 하겠다. 아니 그건 매일 하는 얘기라서.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공언한 것이지요. 그리고 트럼프 본인의 대통령의 희망상할 수도 있는 거고. 성정상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경주 에이펙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물론 미중 정상회담이 큰 계기가 예. 있습니다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북인데요. 북이 9월 21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미 대남에 대한 메시지가 전체 굉장히 뭐 1시간 넘는 그 분량의 연설에서 40%를 대미 대남에 쏟습니다. 핵심은 예, 예. 겁니다. 비핵화에 대한 집착을 털어버린다면 평화 공존에 대해서는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니네 우리한테 비핵화라고만 하지 마. 다른 건 해줄게. 뭐 이런 그러면 만날 자세잖아요. 예. 용의가 있다. 그리고 이미 전승절 9월 3일 뭐 푸틴, 시진핑 옆에서 이미 다 뒷 배경은 다 정리정돈 상태가 끝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 9월 21일 이후에 지금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메시지 관리를 합니다. 북이. 예. 그래서 여러 징후로 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 손에 열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면 예. 저는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금 그 에이펙 정상회담은 이달 말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물론 그 사이에 나온 보도를 보면 일부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미북 간의 물밑 대화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다 좀 물론 정황 증거 가지고 말씀하신 거지만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만일에 만나게 되면 뭐 과거처럼 판문점 거기서 만나게 되겠죠. 판문점의 남쪽일지 북쪽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나게 된다면 판문점 북쪽일 가능성이 있죠. 넘어가서 판문각. 그때는 2019년 6월에는 임진각이었죠. 예, 예. 우리 측이었고 예. 만나게 되면 판문각인데요. 저는 뭐 장관님 이 말씀이 맞으면 훨씬 좋겠는데 키는 저는 북한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은 확실히 예. 전날까지 만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회담까지는 아니라도 그때도 조우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전날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사실 만난 거거든요. 그것도 뭐 그때 제가- 갑작스럽게 보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조우, 우리가 말하는 조우라 그러죠. 조우 정도는 가능성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좀 차근차근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뭐 판문점까지 내려와서 뭐 어떻게 하든 뭐 그건 모를 일이지만 그렇게 양쪽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통일부는 직무적으로 관련된 게 있습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북미 간의 지금 일이죠. 예, 예. 장소가 이제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 외교부도 여기에 그러면 직무적으로 관련이 안 됩니까? 뭐 지원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럼 이건 외교부에 확인하면 훨씬 더 빠른 상황이 되나요? 예. 예. 그러면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쪽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저희는 일단 받아들이는. 희망 사고가 들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저희는 그런 틀에서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고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건데 과거에 이제 얘들이 예. 미뤄봤을 때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과거의 예로 볼 때. 예. 다만 이제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께서 질문들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런 정도의 확률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 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공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겁니다. 예, 그건 뭐 예, 젊은 알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여기가 성지가 되겠는데요. 나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 근데